이번 태풍 흰남노에 대해 남은 궁금증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심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 기자, 흰남도 경로가 어제 예측 나온 거하고 좀 달랐습니다. 네, 기상청 예측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인 이동 경로는 일치를 했는데요. 예상 가능했던 경로의 범위 내에서 기울기가 동쪽으로 조금 누운 채 이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위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공기가 예상보다 빨리 기압골을 뚫고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흰남노의 속도를 빠르게 한 동시에 경로를 해안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한 겁니다. 사실 매미급이다, 루사급이다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전국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다른 지역들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흰남노의 예상 경로가 해안 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점이 작용을 했고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제트 기류를 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체류 시간이 2시간 20분에 불과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태풍은 뜨겁고 습한 공기를 상승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열대성 저기압이죠. 여기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세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상청은 태풍을 대비하는 상황이나 사회 인프라, 즉 방제 부분도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된 실제 강도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태풍은 강도로 보자면 지난 2003년 매미와 맞먹는 규모로 역대 3위입니다. 태풍은 중심의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해서 위력이 강하다고 분류되는데요.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55.9 헥토파스칼,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낮습니다. 표를 보시면 2위인 매미와 3위인 흰남노가 고작 1.9 헥토파스칼 차이인 만큼 사실상 이번 태풍이 매미와 비슷한 강도였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바람의 세기도 10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하루 중에 10분간 평균의 최고치인 일최대 풍속은 초속 37.4m로 역대 8위. 매미에 비해서 낮긴 했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이상을 기록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온 국민이 워낙 긴장해서 그런지 기상청이 너무 과대 예보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기상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일어난 상황 변동은 이미 예보했던 내용의 오차 범위 내였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태풍이 상륙할 당시의 중심 기압은 기상청의 예측보다 5헥토파스칼 정도 높고 상륙 시점은 1시간 정도 빨랐는데요. 이번 태풍 자체가 강풍 반경 밖까지 포함하면 지름이 800km를 뛰어넘는 한반도보다 더 큰 규모였죠. 예. 1시간 정도의 예측 차이는 거리로 환산해 볼 때 25에서 30km 차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자연계가 가진 변동성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흰남도는 갔고 가을 태풍이 더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네, 아직 태풍 시즌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네. 점이 문제인데요. 현재 남쪽 저위도의 일기도상으로 흰남노가 생겼던 그 위치에서 열대 저기압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특히 저위도 쪽의 해수면 온도가 여름보다 높아져서 태풍이 발달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태풍 정보를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야 태풍 대비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복구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다면서요? 네,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자체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4,600여 명에 달하는 대피 주민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습과 동시에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빠른 사고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네, 뉴스 추적 심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